기억.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아니야. 가의 산문단의 네 번째 줄 보세요. 어떤 경우이든 급부불능 상황 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건 불능 때가 아니고 언제였어? 유상계약의 담보책임.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책임. 반드시 유상계약했을 때 반대급부 있는 그때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랬지. 무슨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 부족할 때. 그러니까 급부를 제공했는데 그 급부에 품질 하자나 수량 부족 있을 때. 자, 조건 유상계약 때 그리고 요런 급부에 품질 하자나 수량 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불능이잖아.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채무 자체는 유지돼.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잖아. 그래서 채무가 유지되지 않아.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급부가 물건이라면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변경된다고 했어. 산문단 세 번째 줄 봐. 물론 가. 불능이니까 가만 봐야지. 원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한테 계약 무효. 산문단 첫 번째 줄.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 계약체 이후의 사정 변경 반영.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 원시, 후발 모두 급부가 실현될 수 있는가 상식적인 판단. 불가능하다. 그럴 때 이제 불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전부 22번은 불능 문제라서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저기라서 가를 보면 돼. 가의 2문단, 3문단 보면 나와. 가 이거 쉼표할게. 자, 담보 책임은 나에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불능, 나는 불능 아니야. 급부 실현됐어. 자, 나를 보면 품질 하자.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품질에 문제가 없어도 수량 부족할 때 100제곱미터 공급하기로 했는데 아파트 알고 보니까 80제곱미터였다. 이런 거. 그래서 담보 책임은 품질 또는 수량 OR.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함께 인정돼. 이거 나의 사문단에 나와. 세 번째 줄.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나오네. 분양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주택의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분양자가 채무자잖아.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반대급부죠. 그러니까 채권자만 채무자에게 뭘 요구한다. 그건 급부고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이건 반대급부. 계약 파기 또는 전액 환불. 그때는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랬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는데도 대금 같은 거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제 미달한 만큼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랬지. 아니 근데 왜 답 표시를 안 했어? 적절하지 않은 거 22번은 1번, 2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자, 가의 이유, 전제, 자 기본적인 전제 이런 문제는 주관식처럼 빨리 골라야 돼. 동그라미 가는 가의 산문단 급부 불능 상황의 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즉 과실 책임주의지. 자, 이게 우리 나의 1문단에 잘 나왔어. 개인의 자유 보장. 자, A, 액수를 줄이다. 돈 줄이는 거, 생활비를 줄일 필요. 자,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 가장 적절한 거 보기. 건물 급부네요. 오, 대금 반대급부네요. B가 반대급부 준대.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 실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대급부. 아하, 그럼 B가 채권자고 A가 채무자구나. 급부를 하니까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A 다시 한번 뭐라고? 채무자. B는 채권자. 근데 건물이 완전히 소멸. 계약을 할 때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네요. 근데 채무자는 알고 있었어. 고의. B는 알 수 있었어. 이런 사실을.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나 없나? 원시적 불능이 가의 3문단에 잘 나와 있어요. 6번째 줄인데요. 자, 보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도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B가 채권자라고 했는데 채권자도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맞네. 여러분, 3문단 2번째 줄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이것만 보면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채권자 보세요. 채권자. 6번째 줄에 채권자도 알 수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해요. 자, 그럼 B는 왜 적절하지 않은가? 자, 완전히 소멸했다. 자, 1번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A는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알 수 있었고 이거는 과실. B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완전 B는 완전 피해자네. 그지? 전혀 알 수 없었어. 자, 채권자가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B가 몰랐잖아. 채권자가 몰랐잖아. 그런데 그 채무자의 과실은 확실해요. 이럴 땐 손해배상 해줘야죠. 원시적 불능. 이거는 과실 책임주의니까. 근데 넘겨주는 거 이거는 불능이 아니라 급부 실현이죠. 갑자기 4번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2번하고 대조하려고 봐봐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없나요? 자, 급부 실현했어요. 근데 실제로 80제곱미터야. 이거는 수량 부족이죠. 자,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2번에서는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자,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해주고 자, 이제 과실로 인해서 수량 부족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2천만 원. 자, 여기 1억 10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제 80제곱미터는 20% 이게 모자라잖아. 그래서 1억에 20%는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여기도 또 과실까지 있어. 이럴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나의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담보 책임 더하기 채무 불이행 책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상해줄 필요 없다. 이게 틀렸어. 자, 3번은 자, 매매 계약을 한 후 소멸했어. 이게 이제 후발적 불능이네요. 근데 B가 채권자죠. 채권자가 전혀 알 수 없었어. 근데 손해배상액을 왜 줄여요? 전혀 알 수 없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면 안 되죠. 채권자가 알면서 손해를 방치했을 때 줄일 수 있다고 가의 3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